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그 6주차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가 여전히 그 안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저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보고 싶네요. 뭐잘 지내고 있는지요.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좀 들었는데 예, 그런 것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저 혼자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코로나 19 여파를 우리 빨리 극복해서 어, 강의장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는 인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한 해석,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인성, 즉 이제 성격의 발달 이론들을 많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프로이드, 뭐 에릭슨, 피아제, 올포트, 브롬펜브레너, 레빈슨 등의 주요한 성격 발달 이론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주요 성격 심리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도 또 아들러 그리고 메슬로 이론에 대한 학습을 하였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로저스와 그 사람 중심 이론과 앨리스 백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로저스의 사람 중심 이론의 개요와 로저스의 사람 중심 이론의 주요 개념들, 그리고 성격과 상담자 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칼 로저스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생해서 위스콘신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상담 실제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960년대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을 출판하고 1960년 만남의 집단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1968년에 인간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상담소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활동을 하시다가 1987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은 우리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상담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이론이죠. 자, 이 로저스는 굉장히 종교적이며 엄격하고 그렇지만은 사랑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저스는 이런 그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등 이런 세계적인 여행을 하면서 다른 문화와 세계를 접하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엄격한 근본주의적 신념이 다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밖에 없다는 신념이 로저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경험을 자기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저스는 뭐 정신분석 상담, 지시적 상담,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지시적인 상담 기법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비지시적 또는 내담자 중심 이론으로 부르다가 사람 중심 이론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자, 로저스는 자신이 자기의 세계를 가장 잘 알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과 치유를 향해 간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로저스의 인간관은 상당히 인간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런 긍정적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부적응으로부터 그 건강한 심리적 상태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안에 감추어진 내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인간 개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내적 참조 체제를 이해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 기법에서도 보면은 이 공감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또 유목적적이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생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이런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런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수용하는 이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로저스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규정한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합리성은 이 자아 실현의 경향이 강해지고 인간이 더욱 자유로워질 때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아 실현의 경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며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개인이 되어 가는데, 이러한 자아 실현 경향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상담자는 거기에 맞는 그 촉진적인 환경만 제공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은 유기체와 현사학적 장애입니다. 자, 이 현사학적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경험하거나 지각한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지각한 장으로 그 개인의 어떤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주관적으로 현사학적 장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A와 B가 다르게 지각하듯이 이렇게 각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 내담자가 이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적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그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적 세계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 중심적 접근, 인간 중심적 접근에서는 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방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자신이 그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담 관계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이 특별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기인데요. 자, 로저스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은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개인의 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개념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 실제적 자기라고 하고, 또 앞으로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에 대한 인식, 이상적 자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에서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라는 자기상이 곧 자기 개념인데, 이것은 실제적 자기와 또 자기 가치에 의한 이상적 자기로 구성됩니다. 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을 생각해. 이것은 이제 자아상이죠. 자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실제적 자기와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어떤 이상적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자, 로저스는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개인은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적 자기와 이런 주관적 경험 사이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며 이 양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적응적이며 건강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에 개방적이며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그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어떤 불일치가 심할 경우를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방어적이고 병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자기 경험과 그 이상적 자기가 일치했을 때 이런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그 불일치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가치에 조건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저스는 이 기본적인 방어 기제로서 왜곡과 부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험의 왜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을 자신의 현재 자기상과 일치하는 형태로 그걸 변형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또 부인은 그 위험한 경험이 의식화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자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어렸을 때 화를 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부모의 믿음이 내재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실현 경향입니다. 자기 실현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가 자신을 유지 고양시켜주는 방식들로 모든 역량들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선천적인 타고난 그런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성장과 자기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노력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이나 또 성장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 유기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실현 욕구가 기본적 행동 동기라고 본 것이죠. 이러한 자기 실현 과정은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주관적 자유를 실천해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체험이 일치해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래서 체험 개방성, 실존적 삶, 유기체, 신뢰, 자유의 느낌, 창의성 등의 특징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성격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저스는 인간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 즉 유기체, 또 현상학 측정, 자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전체, 신체, 지성, 정서 이런 전체를 의미하고, 우리 인간은 이 경험에 대해서 유기체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외적 내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나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스스로 자아실현 경향을 내가 발휘를 했는지 살펴보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 많은 노력을 했죠. 인간은 이런 스스로 변화하려고. 자,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런 현상학적 장 속에서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점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개념인데, 이 자기는 이 전체적인 현상학적 장으로부터 분화된 부분으로 나에 대한 어떤 일련의 인식과 그런 가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격 구조의 중심이며 성격이 발전하는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는
유기체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과 일치되는 경험들은 통합되며 또 불일치되는 경험들은 의협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이죠. 자기 개념은 언제나 과정 중에 있고, 즉 현상학적 잔거의 어떤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이제 중간에 가치의 조건화가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현상학적 장애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현재 현상학적 장애인 것이죠. 그 개인의 어떤 모든 경험의 소재인 것이 이제 현상학적 장애입니다. 개인적인 현실이죠. 그리고 이 가치의 조건화는 결국은 자기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의 조건화 때문에 인간 성장에 어떤 주의한 방해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학습이 되고 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갈등, 불안, 공포 등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현상학 주장에서 내가 그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가치의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정말 학원 다니기가 엄청 싫어,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가 학원을 갔다 오면은 굉장히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긍정적인 그러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상당히 다르지만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그런 학원을 다니게 되면 어머니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사랑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이는 자기가 실제로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가 어떤 진정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쪽에 자기가 되지 않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이상적 자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자기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상적 자아가 굉장히 불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 불일치가 되면은 상당히 그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수업에서 어떤 여학생이 이제 자기 분석을 쭉 해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그 어머니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만들어줬는데 저는 사실 그게 나의 어떤 이상적인 자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 분석을 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자기와 이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가 너무나 다르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혼동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혼동의 시기를 지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현상학 주장에서 개인이 지각하고 하는 실제적 자기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이상적 자아가 그 경험의 일치가 돼서 이렇게 불일치된 좁혀질 때, 일치가 될 때 이제 불안이 없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탐색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이상적 자에게 다르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가치의 조건화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기체가 경험을 통해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의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적인 수용,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한테 이런 조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로저스는 개인의 현상학적 자기에 초점을 두고 성격 발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념을 획득해가는 주요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학이나 아동기 초기에 이런 타인의 평가가 자기 개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평가, 예, 그것도 이런 자기 개념의 긍정적, 부정적으로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고,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자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포괄적이고 이런 분해되지 않은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념은 점차적으로 이 현상학적 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출현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자신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발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 형성될 때 이러한 유기체적 평가 과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외부 세계의 평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기체적 가치 부여 과정의 점진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교사와 같이 이런 권위적 인물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가의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되면 자기와 유기체 간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동의 자기 발달은 이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점차 분화되어 가고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자기 개념의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인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 때문에 부모님이나 타인이 평가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긍정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은 타인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동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기체적 평가 과정을 희생해서라도 이러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동에게 이러한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데 그러한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이런 조건적 가치 부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적 가치 부여는 오히려 그러한 성격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고, 이것은 그 아동이 타인의 기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칭찬받고 주의를 끌며 인정이나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조건적 가치 부여는 아동의 자기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 타인이 설정한 기준에 맞도록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행동의 기준과 규범이 되는 것이죠. 만약 아동이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측면들을 무시한다면 자신의 잠재력과의 접촉이 단절되고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에게 관심을 끌려고 부모에게 어떤 긍정적인 주의를 받기 위해서 그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행동을 하고 함으로써 성격 발달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결국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조건적 가치 부여, 즉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로저스는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심의 표현은 한 개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고받을 때 개인은 충분히 기능한 사람으로 진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의 정확한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해서 이러한 어떤 조건의 가치의 조건을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뜻대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이 경험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자기를 깨닫고
그 진정 자기를 깨닫는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이상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경험과 일치하는 이러한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 좋은 성격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자, 상담자의 태도는 일치성인 것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치성은 진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담자는 거짓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상담자가 내담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내담자에 대한 느낌이 부정적이라 해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이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수용을 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어떤 말이냐 행동을 하든 내담자를 사람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인 것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등을 아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 자신이 이런 부도덕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도 상담자가 인간으로서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어떤 체험이든 스스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적 이해인데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이런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특히 지금 여기의 경험을 감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공감은 동일시와는 다르며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 입장이 돼요. 내담자를 깊이 있게 주관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상담자 본연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즉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로저스의 말과 함께 좋은 삶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에 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삶은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닌 방향입니다. 좋은 삶을 구성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로든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자유가 있을 때 통합된 유기체에 의해 선택되는 방향입니다. 좋은 삶은 목적지가 아닌 방향이다. 왜냐하면 하고 본인의 한번 뜻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저스의 인간관은 이러한 인간은 신뢰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긍정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부정으로부터 건강한 심리적 상태로 나아가는 내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로저스 인간중심 이론의 주요 개념은 유기체와 현상학 측정, 자기 실현 경향, 그 다음에 충분히 기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로저스 인간중심의 상담자의 태도는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입니다. 예, 이것으로 1차 시를 마치고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